우리 마다나님 17세 제 아이 뭐 닉네임이 마다나인 거 보니까 역시 그 애기가 조금 클만합니다. 그쵸? 마돈나 세대니까 17세 제 아이 어린이보험 납입 완료했는데요. 30세 만기예요. 해지 환급금과 만기 환급금이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그냥 해지하는 게 좋을까요? 만기 때까지 갖고 가는 게 좋을까요? 자, 납입 완료됐다 그러면 이거는 만기 때까지 가져가세요. 알겠죠? 만기 때까지 가져가고 추가적으로 새로운 보험에 하나 더 가입을 해야 된다. 왜? 30세 만기가 끝나면 그때는 더 이상 보장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성인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30세까지 애가 만약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30세 이전에 지금 보험료 납입은 끝나서 17살이라고 그랬지만 10년 납으로 끝낸 거예요. 앞으로 20년 동안만 더 보장을 받으면 되는데 보장을 받는 사이에 애가 크게 아팠다 그러면은 30세 만기가 돼서 일반 보험 가입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납입이 완료가 됐으면 해약할 필요는 없지만 만기 30세까지 기다렸다가 새로 가입할 필요도 없는 거다. 지금 빨리 보험기간이 긴 걸로 빨리 가입을 해야 된다. 추가로 하나 더 가입해라. 마다라! 아시겠죠? 아유, 그렇습니다. 배고파요님, 초특급료 허혈성 뇌출혈 수술비 담보가 저렴하게 색전술이랑 스텐스 삽입술이 이 때문인 건가요라고 하셨어요. 이건 둘 다 틀렸습니다. 왜? 허혈성 수술비, 허혈성 심질환 수술비, 뇌혈관 질환 수술비. 지금 이제 뇌출혈이라고 하셨으니까 뇌출혈 수술비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 가지 수술비 중에 허혈성 심질환 질환 수술비, 그러니까 허혈성 심질환 질환에 대한 직접 치료 목적으로 일한 수술비. 다음에 뇌출혈이라 그러면은 뇌출혈 치료에 따른 직접적인 수술의 목적으로 하는 수술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수술비는 다 뺀 거야. 다 빼고 허혈성 심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에 대한 수술비이기 때문에 싼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배고파요님이 왜 이렇게 질문하셨냐? 뇌혈관하고 허혈성, 만약에 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일반 무슨 피부 봉합술이라든가 여자들 같은 경우는 자궁 근종 또는 자궁 내막증 수술에 비하면 훨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왜 이거는 보험료가 쌉니까? 라고 해서 그런 의구심에서 지금 질문하신 거거든. 이건 왜 그러냐? 수술 중에 그거는 국한시킨 거예요. 허혈성 심질환 또는 뇌출혈 수술비로 국한을 시켰기 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싼 겁니다. 근데 아까 보세요. 무슨 여자들 같은 경우에 있었던 자궁근종 또는 자궁 내막증 수술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요즘 많이 있는 건강검진하면 대장 용종 수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수술비만 딱 지급할 수 있는 담보가 아니야. 여러 가지를 통으로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대장 용종이라든가 자궁 근종이라든가 그건 이종 수술에 들어가긴 하지만 어찌됐건 수백 수천 가지의 수술들을 1종이냐 2종이냐 3종이냐 4종이냐 5종이냐 그런 군에 넣어가지고 수술비를 차등적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자궁 근종 수술만 딱 지급한다. 그러면 얘는 보험료가 한 2원 정도 할 거예요. 2원. 그러나 자궁 근종 수술은 부인과 질환에 속하기 때문에 2종 수술에 들어간단 말이야. 2종 수술에 들어가는 것들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으로 묶어서 하는 거니까 오히려 수술비가 조금 나옴에도 불구하고 왜 보험료가 비싸냐? 이거는 수백 수천 가지를 같이 묶어놨기 때문에 비싼 거고 허혈성 심질환 수술비는 뭐냐? 그거는 허혈성 심질환에 대한 수술을 했었을 때만 지급하고 뇌출혈 수술비는 뇌출혈 뇌경색은 안 되는 거예요. 뇌출혈에 관계됐었을 때 진단을 받았을 때 수술을 했으면 그 수술비에 대해서만 지급하기 때문에 싼 거다. 이해하셨죠? 아유 배고파요님 정확한 답변이 되셨죠? 저 초특급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 황정수님 안녕하세요. 종신가입한 지 3달 좀 안 됐는데 거지 같아서 그런데 해약하면 안 될까요? 3개월 보험료 날라가나요? 아니에요. 이거는 중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빌미로 이거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내에는 철회를 할 수가 있고 3개월 내에는 계약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계약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중에 보면은 자필 설명도 있고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중요 부분에 대한 설명 미행이 있습니다. 요거는 계약 취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3개월 내에는 보험료를 무조건 돌려주게 돼 있어요. 알겠죠? 황정수님. 그리고 두 번 다시 종신이라든가 CI보험 그따위 보험에 가입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물론 계약자들이 알고 나 CI가 좋아 종신이 좋아 라고 해서 계약자들이 알고 가입하는 건 아니야. 이거는 다 설계사들의 설득으로 인해서 가입을 하게 된 거니까 저는 계약자들을 욕하지 않습니다. 설계사들이 불필요한 보험을 권유했기 때문에 일반 계약자들이 눈탱이를 맞았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아유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 희정님 흥국종합보험에 영구치 손실 담보가 있는지 몰랐어요. 손실된 지 한참 지났는데 청구기간 3년도 지났어요. 엄마가 가입해줘서 이런 담보 있는지 몰랐다고 하면 보험금 주나요? 안 줍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는
보험금 발생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만 가능해요. 옛날에는 2년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3년으로 늘어났는데 3년이 지났으면 못 받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 흰봉이 고혈압약 복용하는데 추천할 만한 상품이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고혈압을 복용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보험사를 막론해서 보험 가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딱! 혈압약을 드시기 때문에 일반 보험은 안 되고 일반 보험에서 조금 할증된, 보험료가 조금 할증된 걸로 인수가 되는 거니까 그것만 아시면 되는 거지. 고혈압약 복용하는데 좋은 보험사에 있느냐? 없습니다. 이건 다 좋습니다. 알겠죠? 할증돼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요렇게만 알고 계시면 된다. 아셨죠? 아유, 그렇습니다. 우리 박재용님, 초특금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메리츠 실손 2009년 가입했는데 갱신형인데 한 번도 갱신 안 되는데 이유가 있는지요? 몇 번 타긴 했는데 라고 하셨어요. 왜 지금 이게 갱신형이면 당연히 보험료가 올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예전에는 아까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실비 같은 경우는 아예 딱 픽스가 돼 있어요. 보험료로 1년 동안에는 픽스가 돼 있어. 그리고 1년 후에 갱신된다 그러면 갱신될 때 보험료가 조금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승하는 보험료를 우리가 내야 되는 거고 2000년도에도 보험료가 올라갔다. 그러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또 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예전 실비, 2009년 실비 당시만 하더라도 실비 가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처럼 완전히 순수히 100% 보장성 보험료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보장성 보험료 플러스 적립보험료가 같이 들어가 있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입하면 10,000원만 내면 될 것을 예전에는 10,000원 플러스 적립보험료가 17,000원 또는 18,000원이 의무적으로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원만 내도 끝낼 거를 애초부터 27,000원, 28,000원을 낸 거지. 그건 뭐냐? 차액 17,000원, 18,000원은 계속 지금까지 적립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2009년도 가입해서 2020년 1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느냐? 이건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뭐다? 아까처럼 적립보험료에서 자동으로 올라가는 보험료를 충당하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보였었던 거고, 또 하나는 뭐다? 지금 나이가 아직 젊은 거예요. 우리 박재홍 씨는 나이가 지금 아직 어립니다. 어리기 때문에 지금 1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있어. 50대가 이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올라가는 갭이 팍팍팍팍 늘어나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다. 저 나이가 좀 있는데요? 라고 해서 예전에 가입한 거 5년짜리 갱신형 있잖아요. 저 보세요. 예전 거는 5년 갱신이란 말이야. 그럼 2009년도에 가입을 했지 않습니까? 한 번 갱신됐을 때가 얼마냐? 2014년도에 딱 한 번밖에 갱신이 안 된 거야. 그 다음에 또 갱신됐을 때가 언제다? 2019년 작년에 갱신된 거예요. 딱 두 번밖에 갱신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보험료가 안 올라간 것처럼 돼 있지. 근데 언제가 이제 터지느냐? 2024년 앞으로 4년 후에는 빵 터지는 거죠. 왜? 5년 단위 갱신이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거든. 그래서 5년짜리 가입한 거는 지금 두 번밖에 갱신이 안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두 번 갱신됐다고 하더라도 적립보험료도 충당하면은 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박재용님, 초특급 말을 정확히 들으면 된다. 대한민국에서 1등 설계사다. 저 20년 됐어요. 아시겠죠? 아유, 그렇습니다. 우리 문파원님, 폐렴으로 4일 입원했었는데 고지하면 부담보 일까요? 라고 하셨어요. 부담보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은 만약에 최근에 발병을 했다 그러면은 근접 사고일 경우에는 가입 자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한 달 또는 3달 후에 재청약하라고 나올 수는 있다는 거 알겠죠? 그렇습니다. 소울케이님, 혈압약만 드시고 66세이십니다. 실비를 가입하려고 할증만 내는 걸로 하려고 했는데 나이가 있다고 유병자로 가입한다네요. 맞나요? 라고 하셔서 맞습니다. 지금은 60세 넘으면 실비 가입이 굉장히 힘드세요. 그렇습니다. 콩보리마루님, 42세 남자 3년 전에 비후성 심근증 수술받고 계속 약복용 중입니다. 유병자 실비 이번에 가입했는데 부담보 있나요? 라고 해서 유병자 실비는 부담보가 없어요. 알겠죠? 부담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병자 실비밖에는 가입이 안 됐어요. 유병자 건강, 유병자 실비, 즉 유병자 보험밖에는 가입이 안 된다. 이현주님, 2019년 8월 2일에 국가검진 위내시경에서 위험 위선종 종양으로 조직검사 양성 나왔는데 2020년 8월 이후 보험 가입할 때 고지해야 하나요? 라고 했어요. 지금 보니까 2020년 8월 이후라고 한 거 보니까 지금 딱 1년 이후에는 고지사항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이거는 매우 큰 잘못이고, 왜 이현주님이 이런 큰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느냐? 설계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다 개소리예요. 수술한 거는 5년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현주님이 이걸 고지해서 고지 의무에서 빠지려면 2024년 8월 2일 날 가입하셔야 돼. 알겠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효임님, 오랜만에 들어오셨어. 남편이 고혈압, 당뇨, 탈모약 처방받았는데 다 실비보험서 받을 수 있나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탈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스트레스성 탈모는 질병으로 봅니다. 알겠죠?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보장받을 수 있어요.
비급여를 못 받습니다. 옛날에 탈모 자체가 아예 안 됐어. 가평나무꾼님 디스크 진단만 받았었고 이번에 손해보험 가입 전에 정기간 부담보 걸렸는데 정기간 정말 못 받나요? 5년 진료 없어도 못 푸나요? 라고 해서 진료 없으면 푸는데 이번에 진단만 받았다라고 하면 이거는 고지 대상에서 3개월만 지나면 빠진다라는 걸 항상 명심해라. 진단만 받았는데 이걸 또 고지를 내서 5년 부담보가 떨어졌다? 이건 잘못 가입한 거다. 그래도 초특급한테 물어보지 않고 엄한 설계사한테 물어봐서 가입하면 이렇게 맨날 피똥만 싼다. 알겠죠?